박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잘못된 실시간 심판은 지원입니다. 네, 분위기가 험악했었는데 반등에 성공했어요. 네. 미국 시장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코스닥이 진짜 무섭게 오르네요. 그동안 좀 많이 빠진 것도 네. 뭐 맞긴 하죠. 예. 근데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세진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엄청 끌어올렸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강세장이라는 건 이게 하락에서 반등에 성공해주고 또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겁을 안 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심리적으로 본격적인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를 몇 번 해주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에 겁이 안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분명히 나타날 건데 언제쯤 나타날 건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거의 코스닥은 매일 막 1% 아니면 2% 넘게씩 계속 하락을 연속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잘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반등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건 2차전지 섹터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2.4%나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이 상위 업종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철강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TCC 스틸이 6%, 포스코 홀딩스가 4%, 사마알미늄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최근 근래에는 이 업종 꼴찌를 많이 기록을 했었잖아요. 예. 꼴찌는 아니고 하락률 상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 상승을 했고 2등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전기전자였는데요. LS 일렉트릭 4%, MC넥스 4%, LG 엔솔, LG 이노텍, 솔루스 첨단 소재 뭐 2, 3%씩 다 반등을 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1.6%, 0.8%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어제 하이닉스에 이어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계 섹터. 기계 섹터가 요즘에 상승률이 엄청나거든요. 여기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15% 상승했고요. 두산바켓 8%, DY파워 6%, 뭐 진성TC 같은 종목 뭐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증권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마이너스 3%로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 이 연속으로 하한가 치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조금 줄여서 하한가에서는 벗어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신용 빌려준 거에 대한 손실이 꽤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는 거죠?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네. 이 계좌가 뭐 의사들, 연예인들, 뭐 기업 오너들 막 이런 고객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고객들이 이렇게 그것도 안 그래도 거액인데 거기에다가 막 2배, 3배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거기서 막 하한가를 연속으로 맞아버리면 이게 원금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신용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미수가 떠버리잖아요. 게다가 지금 하락 가는 과정에서 체결이 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한가가 연속으로 나오면 반대 매매를 내도 주문이 체결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한가가 이제 풀렸던 이런 종목들 딱 그 최하단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다 보니까 미수가 확정이 돼서 이거는 그대로 갚아야 되는 빚이 되는데, 뭐 이분들이 아무래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좀 상환을 잘 하진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이 미수난 금액들도 좀 못 갚는다면 증권사한테는 뭐 충당금으로 쌓을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갚더라도 충당금으로 쌓고 나중에 쌓아야 되겠죠. 그럴 수 있죠. 뭐 20억 했으면 20억 질렀으면은 다 녹았잖아. 한 5억 남겠지. 그러면은 10억 날리는 거죠. 마이너스 10억.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금융위에서 이 오늘 하한가, 뭐 최근 하한가 같은 종목들 압수수색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4연속 하한가 맞은 종목들이 3개 있습니다. 총 8개가 이제 문제가 됐던 종목들인데, 오늘 뭐 삼천리는 그래도 하한가 가까이 마이너스 27%로 마감을 했고요. 하림지주, 다올증권, 다우데이터, 세방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3% 정도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끝난 거지. 예. 뭐 확정이 됐든 손실이 확정이 됐든 어떻게 됐든 끝난 거예요. 네. 뭐 갖고 있었던 계좌들은 반대 매매가 다 체결이 됐을 것 같고요.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는 장중에 하한가가 풀렸었어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체결됐을 텐데, 대성홀딩스, 선광 이 두 종목은 워낙 많이 올랐고 예전에 그 저점만큼은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매도에서 여전히 또 몇백억 단위로 매도 물량이 좀 쌓여 있어서 반대 매매도 아마 체결이 안 됐을 것 같고, 이 종목들은 뭐 내일 또 문제가 또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손실이 얼마 나올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투자 세력이라고 불러야겠죠. 여기에 연루된 인원들이 총 1,500명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 의사 집단만 200~300명. 그 뭐 커뮤니티 같은데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직접 올린 글들도 보니까 좀 험악하더라고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의사라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보수자인 건 아니에요. 보수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 부자인 건 아니에요. 부자인 건 아니라고요. 왜냐면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수억 원의 설비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다 안 갚았는데 현금으로 좋다고 이걸 했으면은 골 때리는 거지.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100억 정도 내가 있다 돈이 굉장히 부자다 하더라도 100억을 맡겨서 랩을 써서 200억치를 잡아놓고 이 사태가 나면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있으신 분들에도 10m씩 깨지면 속상하지. 네. 한간에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에서 압수수색까지 가면서 뭐 조사가 계속 들어가니까 뭔가 좀 코멘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되게 답답한데 그래서 금융 관련해서 파트너를 잡으실 때는 첫째는 신이 성실한 사람을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실력 있는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야 되는데 순서로 따지면 신이 성실함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도 좋으면 이제 최고 따봉이죠. 증시각도기 우리 나침반.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많이 인용을 했던 말 중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항상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20년간 쌓은 신뢰도 5분 만에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이런 하여튼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선택할 때 금융에서는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돈이 많이 생기면 좀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자산 운용자의 역할, 이 능력은 뭐 돈 잘 불려주는 운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신뢰성, 그럼요. 정직함, 요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운용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전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씩 깨지거든. 이것도 깨지려고 깨진 게 아니라 누군가 배실 때렸으니까 깨졌을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길게 보시면, 계속 말씀드린 게, 길게 보시면 조금 덜 먹더라도 길게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이기는 시합인데, 참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그 뭐 연예인들한테도 이런 권유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뭐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제가 다른 본업이 있고 투자 쪽은 좀 문외한인데 옆에서 지인들이 여기서 막 순식간에 막 2배씩 벌었다고 하면 솔깃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수차례 이런 권유가 왔는데도.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제일 빨리 흔들릴 것처럼 캐릭이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전면적 캐릭은 그런데 캐릭터 껍데기 캐릭만 근데 오히려 그거를 그럼 다 계산해서 그런 캐릭 만드시나 보다. 속으로는 진중하신 분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본인 캐릭은 가짜 캐릭이고 보여주는 캐릭이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6,400억 정도, 반도체 부문에서 한 4조 6천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네네. 98년도 이후로 이제 D램이 감산을 공식화한 건 처음인데요. 지금 감산을 여전히 이제 말한 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2분기부터는 재고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희망적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더 감속폭이 확대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상당히 진도 나간 건데, 근데 98년 이후 처음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98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는 났죠. 98년은 뭐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IMF 있었죠. 98년 그거 이름만 들었잖아요. 이때 98년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한국의 역사가 바뀌는. 그래서 6.25 이후 최대 국난이다 이랬어요. 전쟁 이후 최대 국난. 그렇죠. 진짜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98년 이후. 그때 감산하고 처음이니까 대단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3나노 파운드리에서 이제 고객사 테스트 칩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수율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는 좀 모르겠으나 이쪽에서도 빨리 뭔가 진전된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나노 공정도 25년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그 하이닉스가 감산 관련 언급을 한 다음에 어제도 좀 반도체주들이 좀 괜찮았잖아요. 오늘 추가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1%대 정도 상승을
상승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게 2,800억인데 삼성전자를 2,500억 정도 담았습니다. 저 발언만 봐서는 살만하죠. 저 발언을 보면. 네. 뭐 이제 뭐 누가 싸게 사냐 게임 아니겠어요? 1년 뒤면은 지금보다는 주가는 더 올라가 있을 감산이 맞다면. 네, 감산이 맞다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고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98년도 이후면 진짜 심하긴 진짜 심한 거네. 98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98년도는 삼성전자 망할 뻔했어요. 한국 업체 중에 망할 뻔하지 않은 업체가 없습니다. 현금이 딸려가지고. 그 그렇죠. 정도. 뭐 삼성전자가 망할 뻔하면 다른 데는 뭐 다 어렵겠죠. 겉으로는 모르는데 삼성전자도 현금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은행 거래를 다 끊었다는 설이 있어. 실제로 은행하고 거래 별로 없잖아. 삼성전자 대출 없어요. 왜냐면 그때 질린 거야 애들이. 돈 뺏어가는 우산 치우니까 그게 싫었던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비 올 때 우산 뺏으니까 은행도 살아야 되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대출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계 업종에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많이 났습니다. 현대건설 기계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 전년 대비 71%나 증가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4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뭐 중국하고 브라질 쪽은 부진했다고 하는데 북미 쪽,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84% 전년 대비 올라왔고요. 뭐 인도도 46% 증가율이니까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서의 강력한 수요에 기반해서 이 ASP 인상 효과도 실적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 두산 밥켓도 마찬가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3,700원 나왔습니다. 컨센이 2,400억이었으니까 훨씬 잘 나왔죠. 네. 50% 이상 잘 나왔네요. 북미에서 마찬가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향후 몇 년간 공장 투자나 신재생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과거 중국 인프라 투자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 리포트 보니까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현대건설기기가 15% 상승했고요. 뭐 두산밥켓, 진성TC, DY파워, 현대인프라코어 전부 다 5% 이상 다 급등을 했습니다. 네. 요즘 실적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곳이 이제 기계 다음으로 또 방산주도 있습니다. 네. 방산주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매출은 1.9조 원, 컨센보다 조금 상향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2,3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컨센이 1,000억이었으니까 2배 훨씬 이상도 나왔고요. 뭐 전년 대비 매출이 65% 성장, 영업이익은 385% 성장. 네, 영업이익 2,285억 나왔는데 그 중에 1,800억 정도가 이제 방산 부분입니다. 뭐 K9이나 천무 이쪽 폴란드 수출 증가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 이제 방산 쪽만 보면 수출이 내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수출 기업이죠. LIG넥스원은 마찬가지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80억, 컨센서스가 370억이었으니까 2배 수준,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수출 비중이 더 내수보다 많아졌는데, 아직은 LIG넥스원은 내수 비중이 80%지만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년도엔 수출 비중이 11%였는데 지금은 20%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다 3%, 4%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뭐 실적 발표 안 한 방산주들은 오늘 한국항공우주나 뭐 현대로템 이런 데는 1% 상승했습니다. 야, 참 격세지감하네요. 네, 방산주들. 네. 근데 뭐 앞으로 막 수주가 또 조 단위로 막 쏟아지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마진 걱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실적을 1분기 같은 실적을 좀 유지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마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니까. 네. 네. 그리고 한화도 이 대우조선해양과 결합 승인이 걸려 있잖아요. 요거 오늘 이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정 부품 이쪽에 이제 우리 계열사가 되면 이제 우리 계열사한테만 뭐 싸게 주거나 아니면 기능을 조금 차별화시켜 주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경쟁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났고 하나도 이거는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중에는 대우조선 유상증자 2조 원 드디어 자금 납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분 한 49.3%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조선주들은 오늘은 전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조금 컨센보다 미달했네요. 현대중공업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360억 나왔는데 컨센이 460억이었으니까 좀 100억 정도 미달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영업이익이 컨센이 690억인데 영업이익이 585억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한 100억 정도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들 대부분 2, 3% 정도씩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마진 너무 안 나오네 아직까지. 저 마진이 올라가야지 조선주가 될 것 같으네요.
너무 안 나온다 진짜. 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손실을 처리했는데도 아직도 진짜 마진이 없네. 그 하청에서 마진 없다고 저희 그 창원에 계신 투자자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옛날보다 하청을 너무 많이 줘갖고 옛날 같지 않아 이랬는데 저게 올라와야지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1조 3,900억. 컨센이 1조 3천억이었으니까 뭐 소폭 정도 상회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도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 수가 424만 주, 1,5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뭐 시총 대비해서는 1% 조금 안 되는 수치이고요. 지난번에도 1,500억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가요? 네. 아니 또 새로운 건가요? 이번엔 새로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좋네. 향후에 소각하겠다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네, 요거는 지키겠죠. 그리고 보통 은행주들은 자사주 매입은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주문을 내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잘 안 알아주는. 이거 누적되면 어느 날 알겠지. 누적되면 계속 이렇게 소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은 유지되고 물론 연체율 좀 올라가서 그거는 뭐 하락 요인일 테고 근데 자본 순자산 이하에서 자기 주식을 없애는 거는 뭐 버핏도 얘기한 것처럼 괜찮다. 그거는 순자산 이상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는 주주들한테 배임의 행위지만 순자산 이하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네. 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대출 금리를 좀 인하를 한 영향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8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추가로 충당금 많이 쌓았어요. 전년도에는 750억 쌓았는데 이번에 2.5배 정도 많은 1,900억 가까이 쌓았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충당금은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충당금을 미리 좀 대비를 해놓는 차원에서 쌓는 건데 네. 전년도 대비 2.5배나 많이 쌓았으면 연체율이 실제로 많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이 조금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연체율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말에 22bp였는데 0.22%, 이번에 0.28%니까 조금 증가한 거에 그쳤는데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충당금 많이 좀 쌓아라 이런 언급을 좀 했었죠. 네, 네. 그 입김이 좀 작용을 해서 네, 충당금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아니었으면 뭐 순이익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초에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 이상 상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벌써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5%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뭐 계획대로 잘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시장도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언급이 생각이 신한 듭니다. 지주가 있으니까 아마 KB금융도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뭔가 누적되고 있는데 상황은 계속 가격은 안 좋습니다만은 상황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은행주는 다 1%대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JB금융은 4.5%나 떨어졌네요. 네. 거긴 많이 올랐잖아, 그나마. 다른 애들은 뭐 작년 12월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는 작년 12월하고 비등비등한 수준이잖아요. 이 덕분에 또다 10% 근처까지 배당률이 올라가는 회사 한두 개,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5% 이상에 있는 게 여러 개 배당률이 뭐 이런 상황이라서 고배당주가 되었네요. 네. 엄청 고배당이죠. 이제 예. 분기 배당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말에 뭐 배당락 크게 때려 맞는 이런 거는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분기 배당을 주면은 주가가 이제 좀 평탄해지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퇴직금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우리나라는 너무 연말 배당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매월 배당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네, 조금 더 이제 선진국 제도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복수 복수 의결권? 그 벤처 기업들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 네, 차등 일종의 차등 일종의 차등 의결권이죠. 네. 그래서 그거 드리기로 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벤처 기업들은 회사 키운다고 계속 지분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하고 이렇게 되고 또 돈을 땡겨서 지분이 희석되고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주주는 나중에는 간대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의 핵심 코어 정신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대주주 권한 지켜주는 일은 잘 되는데 소액주주 권한 지켜주는 것도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네.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발의된 법안들도 좀 많고 네. 예, 빨리 현실화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쪽집게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